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766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네, 정책팀장 이봉우입니다. 이정현입니다. 인사를 같이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게 잘 안 되네요.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은 못 보셨을 수도 있지만은 이 앞전에 이 오프닝 한 번을 3번을 다시 찍었습니다. 김원경 시장님께서 제가 약속드린 대로 돌아오셨는데 방송 감각이 많이 떨어져 계십니다. 아니 무슨 방송 감각이 떨어져. 근데 일본에 왜 갔다 오셨죠? 오늘 그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예, 제가 작년에도 갔다 왔었어요. 제가 정말 일본이라는 곳을 한 번도 안 가봤다가 이 우에무라 다카시 기자 때문에 느닷없이 2번이나 갔다 왔네요. 작년에 리영희상을 받으신 분이고요. 우에무라 다카시라는 58년생 기자분이십니다. 이분이 그 김학순 할머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위안부 문제를 최초로 이제 증언하셨던 나다 바로 내가 위안부다라고 하면서 증언하셨던 그 할머니에 관련된 보도를 처음 낸 사람이에요. 일본에서도 처음 냈고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도 그 정도의 기사는 처음이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왜냐면 이제 그게 위안부가 외국에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여러 번 그 전에도 보도가 됐었대요. 동아시아 지역에 뭐 중국에 뭐 또는 뭐 필리핀에 이렇게 있다. 근데 한국 내 국내의 위안부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은 사실상 그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이라고 그렇게 들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인지하고 이 우에무라 다카시 기자가 와가지고 그 관련된 내용을 할머니를 직접 인터뷰하지는 못했고요. 그걸 증언한 그 녹음본을 듣고 기사를 써서 이제 일본의 아사히 신문에 낸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아사히 신문에 난 기사를 가지고 우익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비판을 하기 시작했고요. 주간 문춘이라는 일본의 그러니까 일종의 주간지지.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주간지가 엄청나게 활성화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주간지 시장에서 거의 여론을 장악하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주간지에서 굉장히 공격하는 이거는 날조 기사다라는 식으로 공격하는 기사들이 나왔고 그래서 이분이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사히 신문을 그만두고 이 그만둔 것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그만뒀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 우리 지금 저희 우에무라 기자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은 아사히 신문이 비겁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요. 어찌됐든 그 아사히 신문은 나와서 대학 강단에 서게 됐는데 이 사람이 가는 대학마다 받지 못하도록 우익들이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의 딸에 대한 그 어떤 위협도 갖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라는 식의 진짜 심각한 수준의 그러니까 살해 위협 같은 거겠죠. 네. 예. 그래서 이 분이 도저히 뭐 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고통을 그동안 우익으로부터 당했고요. 그 중에서 사쿠라이 요이치라는 굉장히 유명한 주전장, 여러분 주전장 보시면 나와요. 영화 주전장 꼭 보셔야 됩니다. 네. 어떤 할머니인데요. 굉장히 이렇게 마르고 날렵한 할머니신데 그 할머니가 우익에서 나름 이런 프로 막말러 같은 분이신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영향력이 굉장하시고 언론 같은 역할을 하면서 또 쩐주예요. 아무튼 다방면에서 근데 이 사쿠라이 요이치가 이 우에무라 기자를 공격하는 최고의 그 저격수거든요. 근데 이 분이 그 한 말들이나 글들을 한 출판사 이렇게 해서 요이치와 출판사 3개를 동시에 네 단위를 이분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거예요. 우에무라 다카시가. 근데 우에무라 다카시는 사실은 이 기자는 돈이 없잖아요. 지금 사실 되게 오랫동안 실직했고 이제 고생스럽게 사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진행하냐면은 일본 내 양심적인 언론인들이 그러니까 법조인들이 정말 많이 결합을 해서 무료 변론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2심이었는데 이번에 2심 판결을 제가 들으러 간 거예요. 근데 1심은 졌고요. 2심에는 굉장히 우리가 기대를 했었는데 또 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낙담하고 우에무라 기자를 보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찡하더라고요. 그런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찡해가지고 막 울컥해서 저는 사실 2번 간 거잖아요, 이번에. 근데 아직 2번밖에 못 봤는데도 화가 나서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
그 변호인단이 엄청 많아요. 변호인단이 88명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네, 젊은 영화 변호사인가요? 변호인 같은 예. 그런 것처럼 정말 그런데요. 이 변호인단이 재판 딱 시작하면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들어오잖아요. 끝도 없이 들어와요. 그래서 정말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막 보조의자 가져다가 앉을 정도로 그렇게 이쪽에 앉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양심 있는 법조인들이죠. 예. 예. 근데 이제 후쿠시마가 아니고 여기는 홋카이도 북해도예요. 삿포로였죠. 삿포로 지방법원이었나 네. 그랬죠. 근데 삿포로가 우리는 보통 북해도라고 한국에서는 그렇게 말하는데 그 북해도 소속 변호사의 거의 90%가 이 재판에 무료로 이제 들어왔다고 알고 분들이에요.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재판부가 졌어요. 졌는데 진 그 이유는 나는 날조기자가 아닌데 나의 날조기자라고 얘기해서 명예훼손이었다라고 재판을 건 거잖아요. 근데 날조기자가 아닌 것은 맞다. 그러나 사쿠라이 요이치가 날조기자라고 말할 만한 근거는 있었다. 그러므로 요이치는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는 거였는데 그 근거가 3가지래요. 근데 그 근거라는 것들이 정말 너무나 황당한 게 이런 거예요. 그 김학순 할머니가 어렸을 때 건번으로 그러니까 평양 기생학교로 팔려가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너무 옛날에 가난한 사람들은 어렸을 때 입을 덜기 위해서 이제 팔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평양 기생학교라는 곳이 정말 우리가 말하는 그런 기생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렸기 때문에 18살 때까지 그 학교에서 이제 노래와 춤을 배운 거예요. 배우다가 양아버지로부터 양아버지가 데리고 중국에 가는데 중국에 가서 잡혀간 거예요. 근데 그때도 잡혀갔다고 말하기 뭐한 게 양아버지가 일본 군에게 이 김학순 할머니를 뺏겼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강제로 김학순 할머니를 뺏은 거는 사실인데 계속 시비 거는 거는 기생학교예요. 그래서 권번을 나왔기 때문에 기생이다. 원래 그런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죠. 몰고 가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자발적인 징집이나 우리가 말하는 그런 강제로 이렇게 송출해가지고 간 것이 아니었다. 자발적인 거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논리로 이제 그럴 만한 근거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무죄가 됐고요. 그러니까 그쪽 요이치가 무죄가 됐고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는데 그날 밤에 끝나자마자 이제 보고회를 하고 또 기자회견도 하고 굉장히 길게 정말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일이라기보다는 아무튼 계속 회의를 하고 결국은 이제 술집에 갔어요. 그런데 그 변호인들이 정말 다 술집에 이제 남아가지고 너무 이렇게 힘을 주더라고요. 우에무라 기자한테 항소를 한 번 더 할 수 있죠 지금. 네, 대법원에 이제 대법원. 가는 그러니까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대법원. 네, 대법원에 가게 됐는데 낙담하지 말라고 하고 진짜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변호사와 그 의뢰인의 관계가 아니에요. 정말 동지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일본 내에도 이렇게 이 문제 그러니까 자신들로 치면은 위안부 문제는 덮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문제인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정의를 살려야지 우리가 한일 관계가 탄탄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양심적인 그리고 지극히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그런 일본인들이 많다. 예. 정말 열심히 도와주시는 네. 분들이 많다. 너무 좋으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있어서 다행이었고요. 근데 이제 또 대법원에 가니까 한참 남았잖아요. 그래서 우에무라 기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네. 우리 언론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네. 그래도 기사는 좀 나와서 인터넷에서 우에무라 다카시라고 검색하시면 이번 재판 결과가 나름대로 보도가 많이 돼 있는데 사실 처장님께서 지난주에 일본 가셨을 때 좀 아쉬웠던 거는 사실 이 정도 되면은 막 방송국도 좀 따라와서 카메라로 좀 찍어. 이거 중요한 재판이거든요. 아무도 없었습니까? 우리나라. KBS 왔습니다. KBS KBS. 왔었어요. KBS가 그래서 방송 보도된 거 제가 봤습니다. 근데 왜 다른 방송사들이 안 왔죠? 네. 다른 방송사들이 안 와서 제가 굉장히 좀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네. 이번에 거기서 원래 활동하시는 분이 있는데 학생이에요. 근데 그 학생이 영상 활동가도 이제 일본 분이신가요? 네, 아니 한국인이에요? 한국인인데 근데 그 친구가 영상을 찍어서 MBC에 제공하기로 했어요. MBC가 이제 못 가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하다가 그 친구가 보내서 아마 MBC 방송에서도 영상이 그대로 나갔고요. 그래요? 그래도 나갔어요. 성의를 네. 보이긴 보였네 MBC는. 네, 기자는 못 갔지만. 한겨레에서도 뭐 취재를 했고. 한겨레 기사 많이 네. 열심히 쓰셨더라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것 위에는 사실 한국 언론에서는 그렇게 많이 주목받지 못했고요. 그리고 더 화가 나는 건 일본 언론에서는요. 대부분이 그 요이치 편을 드는 긍정적으로 보도들이 나왔겠죠. 나왔어요. 다 그리고 그런데 뭐. 그 여자가 한 말이 너무 기가 막힌 게 뭐 이렇게 정의가 승리해서 너무 기쁘다 이런 식으로 막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이런 기사 때문에 고통받은 일본인들을 대신해서 자기가 오히려 이제 위로의 말을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정의를 위해서 진실을 바탕으로 한 그런 여론을 형성해 나가겠다 이렇게 정말 세상에. 완전히 그렇게 누가 쓴 그런 거예요. 말을 그 하냐, 여자가 진짜 대단하다. 사쿠라이 요이치가 이 사쿠라가 아니 사쿠라가 이 하면 안 사쿠라이 돼. 씨가 진짜 이렇게 말하는 투나 이렇게 저 방송에 나오는 인터뷰 그리고 본인이 하는 뭐 방송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조곤조곤하고 네. 굉장히 고급져요. 아 그래요? 전반적인 인상 자체 고급진 분이야. 그래서 근데 말은 왜 그렇게 해? 그러니까 그게 이것도 굉장히 되게 고급지게 해요. 네. 이런 혐한 말. 아니 저처럼 안 합니다. 발언은 혐한이죠. 그래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짜증나요. 진짜 짜증나고 맞아요. 화가 많이 나고 그래서 제가 저한테도 인터뷰를 누가 해달라고 했었는데 제가 말한 건 그거예요. 뭐 다른 내용도 그렇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5.18이나 그 일본군 강제 그 성노예 문제를 왜곡하면은 사실 그거는 혐오 표현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혐오 표현이 일본에서는 너무나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데 이거를 막지 못한다는 게 그리고 더 웃긴 건요. 일본에서는 지금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댓글 있죠. 그 혐오 표현은 다 그 유죄가 나왔어요. 근데 헐. 이런 유명한 사람 거는 안 나오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는데? 그 사쿠라이 씨가 영향력이 있다니까요. 일본에. 극우에 손꼽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네. 아베 정권이 잡고 있는 그 상황 안에서 세상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주전장을 그런 꼭 일이 보셔야 있었어요. 되는 게 네. 이번 재판이 되게 중요했던 뭐 주전장뿐만 아니고 다른 위안부 피해 관련된 우리 좋은 영화들 많이 있죠. 뉴스타파에서 낸 거 뭐였죠? 그것도 있고 그런 영화를 꼭 보셔야 되는 게 이 사쿠라이 씨가 진짜 선봉장이거든요. 이 위안부 피해를 이렇게 고발하고 네. 알리는 것을 모욕하고 방해하는데 선봉이에요. 이게 그 주요 논리들이 한 세 가지 아까 차장님께서 간단히 소개해 주셨는데 그 주요 논지들을 보면요. 굉장히 그 가짜뉴스들의 특징 아시죠? 아주 국부적인 사실 하나 가져와가지고 그걸 이렇게 막 엄청난 말잔치와 거짓말들과 섞는 것인데 이런 거예요. 우에무라 다카시 기자가 91년도에 그 기사 썼거든요. 김학순 할머니 기사 처음 썼거든요. 그때 근데 91년도 때는 우리나라에서도 위안부 피해가 알려지지 않았어요.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이란 말이에요. 거의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위안부하고 정신대라는 거 구분을 못했답니다. 근데 지금도 사실 못하는 게 아니고 네. 그때는 그게 구분이 아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학술적으로도 안 돼 있어요. 기록적으로도 확인이 안 돼서. 근데 지금은 그게 어느 정도 기록이 확인돼서 근데 별 차이는 없지만 위안부는 진짜 명백하게 불법인 거고요. 명백하게 불법적인 거고 정신대는 일본 그 당시 일제 기록상에 정신대가 합법적으로 모집한 게 기록이 남아 있어요. 정신대는. 여자 근로 정신대라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합법적으로 근로하려고 가시는 여성들. 이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시겠지만 위안부 피해자들이 다 그렇게 속아서 갔어요. 그렇죠. 네. 일하는 줄 알고. 근로하는 줄 알고 속아서 갔다고요. 그러니까 피해 자체 안에서도 피해자들이 겪은 상황 안에서도 그게 구분이 잘 안 될 뿐더러 처음 알려줬던 91년도에는 정신대가 위안부였어요. 언론도 그렇게 썼고 학계도 그렇게 썼어요. 근데 이 사쿠라이 씨와 추종하는 자들이 일본 극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게 이거 봐라 우에무라 다카시는 위안부하고 정신대도 구분 못한다. 정신대는 합법적인 건데 이거를 하나 트집 잡는 거예요. 이거 하나 트집 잡는 거랑 근데 그게 트집이 이게 하나뿐만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고 내내 이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싸우거든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번 재판에서도 그걸 가지고 엄청나게 말꼬리 얘기를 잡기네요, 진짜. 말꼬리 잡기 그러니까 프레임을 그렇게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안부가 있었다 없었다가 아니고 이 우에무라는 날조다. 왜냐하면은 얘가 기사에서 정신대라고 썼기 때문에 정신대는 위안부랑 다른데 얘가 정신대라고 썼다. 그러니 가짜다. 뭐 이런 식의 그리고 건번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 가짜다. 그런 거예요, 다. 그다음에 더 웃긴 거는 그 우에무라 기자의 부인이 한국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어머니가 무슨 태평양 전쟁 유족회 거기 회장이었대요.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이 장모를 위해서 이런 어떤 여론전을 펼치는 것이다라는 진짜 얘기를 대단하다, 하거든요. 진짜. 근데 우에무라 씨가 저한테 따로 얘기한 것은 그 태평양 전쟁 유족회라는 쪽은 그
우익 그죠? 단체고 네. 이제 우리가 자기가 지금 한 거는 사실은 그 한국 정신내 문제 대책위에서 그 정보를 받아서 쓴 거잖아요. 근데 이쪽은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진보 성향을 가진 굳이 한다면 좌우가 완전히 자기 장모와 이 단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장모를 위해서 이걸 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논리가 다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우겨서 아무튼 졌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우리한테 우리가 좀 더 많이 이걸 지지하고 이런 연대를 통해서 일본 내에 있는 양심적인 그 일본인들을 더 많이 우리가 이렇게 소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저는 하게 됐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마지막으로 그 저리톡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시즌 2가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이 저희 댓글에 있었어요. 저한테도 있었던 것 같고. 뭐 우리 유튜브에도 있었습니다. 네, 여기저기서 많이. 아, 그랬습니까? 저리톡 예. 좀 봐달라. 네네. 그 일단은 저는 그 일본에서 생중계를 봤고요. 유튜브 보셨어요? 생중계를 봤고요. 정말 애정이 넘치지 않습니까? 일본에서까지 그거를 보고 있다니. 네. 좀 어떠셨습니까? 저는 일단은 뭐 처음에 그 주제 있잖아요. 그날의 주제 그 문제가 되었던 게 라이브 때 그 사람 이름이 원종건. 그분에 대한 부분에서 갑자기 이제 논란이 터졌는데 네. 그 논란이 터지기 전에는 새 진행자들을 소개해주고 인사하고 뭐 이런 과정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냥 무난하게 잘 봤고요. 저는 사실은 우리 그 변호사 그 임자원 변호사하고 친하잖아요. 저희가 네, 왜냐면은 민현년이 또 민현년 신문모니터위원회 활동하셨던 네. 친구예요. 그리고 반올림 활동도 저희가 아. 같이 열심히 네. 도와드렸었고 반올림 할 때도 우리가 계속 소통해 왔고 제가 임자원 변호사가 이제 최근까지 외국에 있다가 왔는데 제가 들어오자마자 또 막 전화번호 새로 만든 거 빨리 찍어달라 막 이렇게 하면서 뭐 물어볼 거 있으면 자주 이제 전화해서 소통하는 그런 분인데 거기서 보니까 되게 반갑더라고요. 중후해 보이고 아주 나이도 좀 있어 보이고 그래서 말도 잘하고 해서 굉장히 잘 골랐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손석춘 교수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댓글들이 많이 있던데요. 네. 일단 재미없는 건 저도 인정하고요. 재미없고 그게 제일 큰 문제인데 예. 행노잼. 최욱 씨가 걱정 많이 하더라고요. 아. 방송 안에서도 예. 재미없고 조금 느리시잖아요. 말씀도 좀 느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템포가 그 정준희 교수처럼 빠르고 그리고 좀 더 명확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는 조금 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저는 아무튼 사람에 대한 평가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손석춘 교수에 대해서는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좀 기다려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주제에 대해서는 왜 그랬는지 저도 이게 라이브로만 봐서 라이브 끝나고 다시 막 분석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지나치게 격양되어 있었다 모두들. 그리고 그렇죠. 굉장히 두서가 없었다라는 생각은 좀 준비가 들었어요.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저는 이제 라이브 보고 걱정을 하고 그 다음에 본방을 봤는데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라이브를 하지 마시라. 그러니까 라이브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라이브라는 게 진짜 준비가 진짜 위험합니다. 많이 돼 있어야 준비가 정말 많이 돼 있어야 완벽해야 이게 그나마 마음에 들게 나오는 거라서 근데 사실 시즌 1 때는 라이브도 괜찮았거든요. 잘했어요. 잘했으니까 재밌었으니까. 근데 그때도 김덕훈 기자 발언이 라이브 때 터져가지고 난리가 난 적은 있었죠. 예, 한 번은 그런 적은 있는데 네. 아무튼 간에 라이브는 앞으로 조금 더 저는 안 했으면 준비를 예, 열심히 어떻게 해야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본 방송은 뭐 시즌 1 때랑 크게 다르지 않다. 네. 예. 그래도 좀 뭐 다시 쓰기 뭐 이 정도는 예, 그런 코너 좋더라고요. 뭐. 아주 아이디어가 빛난 다시 쓰기. 나는 코너 별로였는데. 아니 그러니까 좀 더 잘 쓰면 좋겠지만. 아니 나는 다시 네. 쓴다 그래서 내가 원한 거는 뭐냐. 제가 애초에 그랬잖아요. 아산진천 그 얘기를 할 때 정말 해야 되는 얘기는 그런 디테일이 아니다. 아산진천에 왜 사람들을 그렇게 격리해서 며칠 동안 있어야 되는 것이며 그다음에 그 일대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정보를 달라. 그 사람들이 거기 있다고 해서 그 지역 아산 사람들이 불안에 떨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확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주고 그렇게 좀 차분한 보도가 필요하지 그 프레임을 가서 거기서 거꾸로 돌려서 순서를 되바꾸고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다시 쓰기라고 해서 나는 제2 다시 쓰기에서 정말 기사
어떤 기사가 그날의 그 혼란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사일까? 그거를 좀 제가 말한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 정확한 정보를 주면 좋겠다 했는데 결국은 인터뷰 여기다 넣고 저기다 넣고 뭐 바꾸고 그래서 그러면 아산 사람들이 좀 낫나? 별로 저는 별 그쵸. 의미가 없다라는. 아예 본질적인 방향성 자체를 네, 바꿔서 네. 다시 써줘야 되는데 네. 약간 기술적인 부분을 다 있었다. 네, 근데 그냥 편집을 네. 다시 했다. 네, 편집만 그냥 다시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천희의 말씀이 100번 옳으신데 사실 그 다시 쓰기라는 코너 자체가 저도 잠깐 이렇게 다 보질 못했는데 처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시청자로 하여금 그래 내가 다시 쓰면 어떻게 쓸까? 저거 지금 방송 나오신 분들도 저거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게 해주니까. 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네. 없다고 보고 어쨌든 그런 시도를 한다는 것 네. 자체가 저는 뭐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그 본방에서 보니까 의자도 다시 만드셨던데 이렇게 제2로 근데 좀 그 이쪽에 그 임자훈 변호사하고 강유정 교수가 이렇게 둘이 앉잖아요. 근데 저는 일단은 예전에 비해서 고정 패널이 한 명 더 늘어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임자훈이라는 사람이 이제 고정이 돼 버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기본 3명에다가 기자 1명은 꼭 들어와야 돼요. 그럼 이제 4명 거의 기자만 바뀌고 계속 그대로 가는 것 아니면은 굳이 뭐 한 명 또 다른 추가하겠죠. 전문가가 네. 추가가 된다면은 너무 많아지는 거야 패널이. 사람이. 예, 이게 사람이 너무 많아지는 게 좋지 않아요. 왜냐면은 맞아요. 결국은 한 마디씩 다 하고 가는 그림을 그림을 억지로 그렇죠. 또 만들기 위해서 깊이 있는 대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많다라는 생각은 사실 들었어요. 그리고 기자가 꼭 저는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계속 말씀드리는 게 기자가 취재한 내용이 확실하게 거기 받쳐줬어야 된다. 그냥 단순히 뭐 이 보도가 나빠요, 좋아요 이거는 요즘 너무나 빠르게 소비돼 버리거든요. 다 아는 내용이었어. 이번 주 한 내용 중에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아쉬웠어요. 이게 다 아는 내용이었어요. 예. 사실 우리가 다 했죠. 그쵸? 네. 저거 뭐야? 우리 말했잖아. 우리가 말한 거 다 똑같이 그거보다 못하네? 이렇게 생각된단 말이에요. 정말 솔직히 말하면 지적이 왜 저거밖에 안 돼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뭐냐면요. 사람이 너무 많으면서 각자 한마디씩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대충 간단하게 무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기자가 좀 깊이 있는 제가 아까 말한 다른 방향의 그 어떤 취재를 해서 내놓는다든가 진짜 아산인천 관련해서 진짜 깊이 있는 그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온다든가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약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 좀 더 많이 취재 쪽을 더 많이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정준희 교수의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 이것도 그렇죠. 다방면 꼭 정준희라는 사람이 있어야 그런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준희 교수와 같은 사이다 발언 그리고 아주 템포가 빠르고 명확한 어떤 워딩 이런 건 없어도 우리가 취재력으로 그런 시청자들의 만족을 한번 충족시켜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참고로 저는 저널리즘 토크쇼 제2의 자문위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문을 해드리게 생겼습니다. 방송이 나오기 전에 방송분을 보고 약간의 그 충고 같은 걸 하나 봐요. 저도 아직 한 번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저 일본 간 때에 첫 회의가 있었다는데 저는 못 갔고요. 4분이에요. 자문위원이. 그래서 넷이서 다음 아이템에 대해서도 좀 논의를 하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저리톡에 대해서 비평하면 사실 낱말하기가 뭐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찌됐든 거기서 조언을 하는 사람으로서 계속 바꿔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그런 좀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차장님 뭐 조언 후기 같은 거 말씀해 주세요. 네, 많이 해보겠습니다. 네. 네, 구독과 좋아요. 유튜브 댓글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765화 현직 언론인 청와대 대변인 직행 편에 대해서 달아주신 유튜브 댓글들입니다. 김호섭님 댓글이 힘이 되신다니 앞으로 열심히 달아야 하겠네요. 늘 감사히 잘 듣고 있는 거 아시죠? 민주언론 시민연합 힘내세요.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댓글 힘이 되죠. 예. 최철우님 정말 저도 어안이 벙벙했던 대변인 인사였습니다.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핵심을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타를 사랑하는 분들이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공유를 통해 사방팔방에 뿌려주시길 감사합니다. 우리 최철우님께서 아주 응원단장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계십니다. 네.
HSK님이 처음으로 댓글 달아봅니다. 미디어 탈곡기에서 문정부 까는 건 처음 들어본 것 같네요. 그런데 김원경 사무처장님은 언제 나오시나요? 이거 봐, 처장님이 나오시길 이렇게 오매불만 기다린다니까요. 아니에요. 그리고 미디어 탈곡기 화이팅 박재민님이 써주셨는데요. 사실 저도 이 보고서, 그러니까 저희 논평을 이제 낼까 말까 아침에 되게 고민했거든요. 사실 이제 제가 그 기사를 보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일본에 가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말을 안 하면 봉 씨가 안 쓸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이제 스스로 발제하지는 이 문제는 좀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제 상의를 했는데 대표님하고 상의를 하고 저는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진짜 안 될 것 같다. 이런 식의 이 대변인 선임. 네, 선임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여기서 지적을 안 하면 이건 전형적인 내로남불로 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대표님도 동의를 하셔서 저희가 이제 쓰게 됐어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에게 왜 흔드냐 문정부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우리 이제 회원님들도 많이 있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래도 우리 단체가 나름 계속 어떤 정부 누군가 누구 한 사람을 지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가 아니고 그런 단체가 아니죠. 네. 언론 문제를 진짜 언론이 가야 할 정도를 갔으면 좋겠고 그렇게 정도를 가는 데 있어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또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되게 서운하고 왜 민원연 이런 것까지 나서서 이런 얘기를 해라고 하실지도 모르지만 필요한 논평이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언론개혁 공약 하나도 안 지키고 있는데 말이야. 이러면 자, 그리고 HJR님은 저도 아쉽다고 생각하는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서 비판받는 거 알면서도 일부러 언론인들 임명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시죠. 중립적으로 제대로 다뤄주는 언론사가 없어요. 유유하셨습니다. 조선하님도 저도 중앙 언론인 출신이라 왜 그랬는데 중립적 언론이 없으니 중앙이 바뀌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해봅니다. 중립적인 언론이 없어. 절대 중앙은 바뀌지 않습니다. 네, 바뀌지 않습니다. 네. I love NY214님 언론노조가 쓴 민경욱 저격하는 글 듣다가 현우 터졌습니다. 저도 현우 터졌습니다. 예. 그나저나 제가 제일 혐오하는 기레기 회사 중 하필 중앙일보라니요. 미디어오늘 같이 좋은 언론사도 많은데 제가 좋아하는 민원연에서 제가 좋아하는 문정권을 비판하니까 씁쓸합니다. 솜진채 발견님이시군요. 네, 감사합니다. 애들 아빠님은 봉 팀장님 실물이 훨씬 좋은데 메이크업 살짝 어떨런지요? 누구시지? 내 실물을 봤단 얘긴데? 아니 이분 애들 아빠니. 애들 아빠잖아. 애들 아빠님 우리 회원. 네. 우리 회원 캠프. 우리 회원 중에 애들 아빠가 한두 명이야지. 아니 요 아이디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리톡 제이 다뤄주세요라고 하셨고요. 투어이브 박미정님이 이봉훈 팀장님 오늘은 어제보단 피곤해 보이셔요. 힘내세요. 저도 이 소식을 듣고 보수를 안기 위한 협치인가? 왜 항상 이런 생각으로 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다고 조중동이 문정부를 좋게 아니 사실 그대로 말해줄 것 같진 않은데요. 많이 아쉬운 인사인 것 같네요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제로 이 문제로 굉장히 화가 나서 탈퇴하신 분도 한 분 있습니다. 저희 회원 중에 이번에 탈퇴 저도 봤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정부 비판해서 네. 마음 알겠고요. 또 이렇게 또 쓸 거 써야 이후에 보수 언론이 잘못했을 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저거 팟빵. 브레이브 1985님 팟빵으로 만들어서 몰랐는데 눈빛 보러 유튜브 한번 구경 가겠습니다. 이봉호 팀장의 눈빛을 보러. 아니 근데 누가 어색하다고 너무 그러셔가지고. 궁금한 게 이 썸네일을 이봉호 팀장 이렇게 손 들고 있는 거 이 표정을 했잖아요. 이건 일부러 이런 짤을 일부러 이런 거예요? 거를 맞추는 네, 거예요. 제가 일부러 만든. 이런 어린이 같은 이런 너무 웃기다. 웃겨야 되니까. 진짜 웃기네요. 근데. 청와대로 직행하는. 직행하는 직행하는 포즈잖아요. 이봉호가 내가 직행하겠다. 이런 그런 거예요. 나를 좀 데려가세요. 나 좀 데려가세요. 그런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오해받아요. 농담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드랍더빈님 나 좀 데려가세요에서 듣다가 웃었다 이렇게 하시면서 투어의 박미정님도 이 부분 웃겼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예. 설마 데려가면 냅다가 데려가겠지. 따라가겠지. 미치겠네. 그럼 나 노평 써야지. 민원연에서 데려가다니. 규탄한다. 나 데려가면 규탄해야 돼요. 근데 진짜 사람 없다는 거예요. 참나. 네, 미남곰탱님. 네.
저는 처장님이나 봉 팀장님은 대변인보다는 방심이랑 방통위로 가서 조중동을 없애야. 아유 이거는 이제 그만하세요. 아 진짜 이 말은 이제 하지 마라. 방심이 방통위를 내가 혼자 다 부릴 수 있어도 조중동 못 없앱니다. 자, 노란색 메모지님. 사무실에 대빵이 없어도 독서실 같이 조용히 일하시는 거 알지요? 사무실에 딱 한 번 방문을 했을 때 그날도 사무실 대빵은 안 계셨으니 흐흐흐. 아무튼 최장님 무사기한을 환영하고요. 민원연 식구들 선거 시즌이 다가오는데 바쁘더라도 건강 잘 챙기시면서 탈탈탈하세요.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은 저도 좀 실망스럽긴 합니다. 다른 인재는 없는 건지 다음엔 옥석을 잘 가리시겠죠? 라고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옥수수 여름차님께서 요리하는 남자라고. 댓글을- 나무를 이때 아마 보름인가? 네. 무슨 이번 주말이 보름인가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랜만입니다. 나무를 붙이셨나봐. 요염차님 오랜만입니다. 네. 네, 아무튼 다들 반갑습니다. 또 이제 오랜만에 뵈니까 내일부터는 정신 차리고 그럼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안녕. 왜? 목이 아파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766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 시민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는 김원경입니다. 정책팀장 이봉호입니다. 인정입니다. 인사를 한꺼번에 딱딱 못하고 그 자기 소개한 다음에 그냥 바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그럼 같이 해야 다시 되나요? 해볼까요? 이렇게?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걸 다시 한다고요? 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왜? 안녕하세요 하면 안 되고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아. 이거 지워. 다시 해. 내가 할게요. 비교. 766. 이거 다시. 이거 NG로 따로 편집해서 내고 다시. 그래주세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760. 잠깐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일 하고 있어요? 아니 다시.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너무 심술 부리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시.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766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 시민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네, 정책팀장 이봉호입니다. 이정현입니다. 인사를 같이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게 잘 안 되네요. 저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은 못 보셨을 수도 있지만은 이 앞전에 요 오프닝 한 번을 3번을 다시 찍었습니다. 김원경 시장님께서 제가 약속드린 대로 돌아오셨는데 방송 감각이 많이 떨어져 계십니다.